밤하늘의 별은 빛나는데 당신의 눈만 반짝이고 계신가요? 또 잠이 안 오는 밤이라며 한숨 쉬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잠을 잘 수 없는 걸까?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계시다면, 그리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자연의 지혜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김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면증이 노년기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념에 갇혀 밤새 뒤척이고 결국 원치 않는 부작용이 많은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고 효과적인 자연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10분 건강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의료 생활을 한 고령자 건강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광주에서 오신 정옥수님과 함께합니다. 정옥수님은 75세의 전직 사무직 직원이십니다. 정옥수님은 오랫동안 수면 문제로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옥수님,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수님, 잠 못 드는 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김영준 선생님 은퇴 전에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생활을 했었는데 은퇴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다가 한밤중에 깨어나곤 합니다. 때로는 제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이는 정말 제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옥수님의 이야기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사실 제 75세 이상 환자 중 68%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최대 권장 용량을 넘어섰고 그럼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임시방편으로 삼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물은 증상만 억제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수면제는 낮 동안의 멍한 상태, 기억력 저하,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한 낙상 위험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작용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 환자의 80%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획기적인 비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과학에 의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귀중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이유를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박사 논문도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인데 놀랍게도 이 물질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이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김영준 선생님, 저는 늘 잠이 안 오면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먹는 게 잠에도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구체적으로 잠을 잘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혹시 제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옥수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길게는 2주에서 3주, 짧게는 단 3일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면식품은 바로 따뜻한 우유입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어주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단순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의 원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잠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유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차가운 우유는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달콤한 꿀이나 계피를 약간 첨가하면 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천연당은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주며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밤중에 저혈당으로 깨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 환자 중 정영수 할아버지 72세이신데 30년간 입면장애, 즉 잠들기 어려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마신 지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하네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마그네슘 결핍이 흔한데 이는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이상 환자의 47%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여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또는 잠들기 약 1시간 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더 효과적인데 이는 익을수록 더 많은 당이 전분으로 변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김미영 할머니 79세이신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통증 때문에 매일 밤 고통받으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제 조언대로 매일 저녁 바나나를 드신 지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크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세 번째 숙면식품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도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2018년 타이완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4주 동안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섭취했을 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42% 감소하고 수면의 질은 4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면제와 맞먹는 효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과 함께 수면을 조절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위는 중간에 잠이 깨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키위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하며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좋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진료받던 이상철 할아버지 83세이신데 15년 동안 중기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죠. 그런데 매일 저녁 키위 1개를 드신 지 3주 만에 수면 도중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잠드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숙면을 돕는 전통차 외에도 서양에서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대표적인 수면 촉진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는 불안감을 줄이고 캐모마일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죠.
독일에서는 캐모마일이 공식적인 약초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브차들은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수면을 돕기 때문에 자신의 수면 문제 유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라벤더나 캐모마일을 자주 깨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대추차나 산수유차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라면 국화차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이런 전통차들을 2주 이상 꾸준히 마신 환자의 73%가 수면질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와, 키위가 그렇게 좋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다양한 허브차들이 저마다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김영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조합 중에 저에게 맞는 걸 꼭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옥수님. 아주 중요한 숙면 비법이 또 있습니다. 혹시 타트 체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체리보다 더 진한 붉은색을 띠고 약간 신맛이 나는 이 체리는 자연의 멜라토닌 캡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숙면 식품입니다. 2010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매일 마신 불면증 환자들은 평균 84분이나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면제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 임상 결과도 이와 일치합니다. 타트 체리는 생과일로 먹어도 좋지만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00% 타트 체리 주스를 구입하시거나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첨가물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체리 주스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약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영수 할아버지 75세이신데 은퇴 후 10년 동안 잠들기 위해 항상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대로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의 힘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것이 7번째 숙면 식품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또한 아몬드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 주기를 조절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과 수면의 질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잠들기 3시간 전쯤, 특히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아몬드나 호두 각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많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견과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우유나 대추차와 함께 드세요. 단,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윤현숙 여사님 68세이신데 갱년기 이후 불면증으로 7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불안감으로 인해 잠들기가 매우 어려웠죠. 여러 수면제를 시도했지만 다음날 두통과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아몬드와 호두를 혼합해 드신 지 3주 만에 불안감이 크게 줄었고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8번째 자연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달콤한 수면제라 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꿀에 함유된 천연당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하여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꿀은 글리코겐 저장을 촉진하여 밤중에 간에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잠에서 깨게 되는데 꿀은 이런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꿀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취침 전 꿀 한 숟가락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45분 증가했으며 중간에 깨는 횟수도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꿀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촉진제임을 보여줍니다. 꿀은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 허브차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레몬 몇 방울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진정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세부 사항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송영식 할아버지 76세이신데 전립선 비대로 인해 밤에 두세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취침 전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신 지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방문이 1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꿀 없이는 잠들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이제 숙면을 돕는 8가지 자연식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와, 꿀이 그렇게 대단한 효능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김영준 선생님, 정말 작은 변화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제 음식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정옥수님. 이 3가지 자연식품은 각각 효과가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견과류와 타트 체리를 함께 먹고 취침 전 꿀물을 한 잔 마시는 식으로요. 여러분의 수면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합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면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들의 82%가 이 방법으로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숙면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음식 외에도 여러분의 수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블루라이트의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 나이 때는 이미 멜라토닌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30, 50% 감소한 상태인데 블루라이트는 그나마 분비되는 멜라토닌마저 억제하는 것이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TV 대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전자기기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 조언을 가장 잘 따른 그룹은 수면의 질이 47%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골든 아워를 갖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오직 휴식과 평화로운 활동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골든 아워 없이는 앞서 말씀드린 식품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통해 강화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그에 맞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면 그 다음 주 전체의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자연식품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단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6주간 지킨 결과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연속 수면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신체적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잠들기 전 15분 동안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을 풀고 몸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52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세어보세요.
다음 호흡에서는 둘이라고 세고 이런 식으로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라도 부드럽게 호흡 세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10분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특히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므로 계절에 맞게 이불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안한 베개와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를 사용 중이시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비용이 들지만 매일 밤 평균 8시간을 보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한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가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면 중 화장실을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작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되 너무 박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명백한 음료 외에도 초콜릿, 일부 약물,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환자 중 이 조언을 가장 잘 따른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27분 단축되었습니다. 대신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와 같은 허브차를 마시거나 앞서 소개해드린 대추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진정 효과가 있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분 섭취 시간을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중요하지만 취침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야간각성을 38%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방광 기능이 약해진 노인분들께 이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수면 중 화장실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므로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니었네요. 김영준 선생님,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제 잠을 그렇게나 방해하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오늘부터 말씀해주신 모든 조언들을 꼭 실천해 봐야겠어요. 이제는 저도 약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정옥수님. 저는 86세인 지금도 약 없이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수면 장애 환자들을 만났고 제 자신도 70대 초반부터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옥수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수면은 약이 아닌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서 만난 환자 중 78%가 3개월 이내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잘 수 있는 당신,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옥수님,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모두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들은 수많은 노인분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평화롭고 아침이 더 상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수면 습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